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도 지금 매일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청문회가 한 2주 정도 한 10일쯤 뒤에나 잡힌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나오겠어요? 이게 하루에 하나씩 보통 일일 일 의혹이라고 했는데 이건 일일 일 의혹을 넘어서요. 뭐 대여섯 개 막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해서 갈래를 타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원래는 2일날 인사청문 요청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당장 개인 성정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 갑질 의혹의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나온 것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는 갑질 의혹 관련돼서 임신한 구의원까지 괴롭힘을 당했다. 당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손주가 서울 중구 구의회 구의원인데요. 어제 본인 지역에서 뭐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뭐 당시에 임신 중에 괴롭힘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고3 아들을 국회 인턴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 과정이나 절차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저희 그 PD가 20대인데요. 제가 일별되는 의혹 중에 가장 아픈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채용 의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턴 채용 의혹? 네, 인턴 채용 의혹이요. 이 인턴 채용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참 20대, 30대라든가 지금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스펙으로 작용을 되니까. 예, 맞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공익요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수박을 받아라겠다. 이건 이게 수박이라는 거에 다들 이렇게 언론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런 일까지 시키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박뿐만 아니라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이런 의혹이 있고요. 근데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불법적인 건 아닌데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들이죠. 예, 그리고 그 과정도 지켜봐야 하고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의혹들도 있습니다. 뭐 어제 전달을 잠깐 해드렸는데 이해운 후보자 새 아들이 대부업체 회사채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것 또한 불법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이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과 관련된 댓글 관리하게 한 내용도 있습니다. 뭐 그건 사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언론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재산 형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투기 의혹 전달해드렸고요. 다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재산이 175억입니다. 이 만만치 않은데 10년 전에 비해서 110억 원이 증가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이해운 후보자 쪽이 오랜만에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해당 회사가 이게 이제 주식으로 재산이 증가된다는데 해당 회사가 시아버지들의 형제들 시아버지 포함해서 형제들이 일군 회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분을 상속받은 것이다. 뭐 그리고 백지 신탁으로 묶여 있다가 국회 퇴직으로 백지 신탁 풀려서 신고된 것이다.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해명은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재산 형성에 대해서 큰 제목만 처음에 봤을 때 뭐 110억이 1년에 11억씩 뭐 10년에 110억이 늘었다 해서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늘지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재산이 많긴 많은데 이게 KMCS 뭐 하여튼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반도체 장비 업체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비상장으로 있다가 백지신탁을 묶여서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게 100억이 갑자기 쑥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 100억 빼고 나면 10억 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부풀리기처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그 나머지 10억은 아마 집값 올랐겠죠. 반포에 집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마 10억보다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공시지가로 따져서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셋을 대학 보내고 키우면서 그래도 10억이 는다 재산이.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보이는데 그 아니요, 10억 더 늘었을 거예요. 더 늘었죠. 이게 반포에 집 있으면 의원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가 이제 또 아마 그 시아버님이 그 김태호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쪽 관련되니까 그거는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갑질 부분이 앞으로 이제 헤쳐 나가야 될 대목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좌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비리나 의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한꺼번에 터져 나오지 않고 점점 더 강도를 달리하거나 주제를 달리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해운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팍팍 긁어서라도 어차피 이제
적인데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 이제 주진우 의원한테도 갖다 주고 해야지 내가 이제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는 거니까 예. 이제 아마 굉장히 우리 요 속된 말로 짜친다라고 하죠. 그런 예. 것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정말 박박 긁어서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날을 정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것도 있죠. 그러면 네. 주진우 의원이 쫙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터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놓을 여론의 수 동향을 있죠. 보면서요. 그렇죠. 여론 동향 보면서 이제 네네 그렇게도 하고 이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그때그때 나오고 또 그때그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산 관련은 뭐 이제 아마 많긴 많은데 아마 강남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의 그 형성 과정과 비슷한 패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강훈식 실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어요.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갑질 논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실장이 인사검증에서는 잘 잡히지는 않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목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청문회까지는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가겠다는 예. 게 이 대통령실과 실의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네네. 그리고 그때까지 보면 이제 청문회 거치면 어느 정도 여론이 어느 정도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기도 하고요. 개인이 돌파해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으로도 좀 읽힙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2일 날 청문 요청안이 넘어갔고 22일 안에 청문회가 열리거든요. 지금 현재 날짜는 결정되지도 않았고 이틀 동안 열린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이틀 동안 열린다는 건 결정은 안 된 거 아니에요? 결정 안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있고요. 거고. 그럼 예. 최소한 열흘 이상 계속 이 의혹을 터져 나온다는 것은 어쨌건 이혜원 후보자에게나 아니면 이것을 지켜보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혹이라는 게 더 큰 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나와서 그 인계점을 넘어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 내일이 또 좀 중요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물론 여기 김한 기자도 그렇지만 저도 청문회 인사청문 관련돼서는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이게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뭐 그 트리거가 필요하다,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보면 양질 전환이라고 해서요. 양이 또 너무 많아지면 그렇죠. 버티질 못합니다. 양질 전환이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요. 네, 인사청문회가 두 가지인데 약간 주식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 청문회 열리기 전까지 악재가 다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앞으로 계속 악재가 쌓여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청문회 들어가. 근데 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이 뭐가 안 나와. 그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뭔가 이게 뭐 그동안 근데 지금 면역이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그 국면으로 갈 거냐? 열흘 동안 앞으로 무수하게 두들겨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떤 건 반응이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청문회에 갔는데 재탕만 3탕만 하더라. 이러면 그렇지.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열흘을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이혜훈입니다. 기획예선창 한 3일 동안 국민의힘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수 언론이 막 걱정할 정도였어요. 야 이거 엑소더스가 나는 거 아니냐? 야 큰일 났다 이거 막 이랬는데 한 4일 5일째 되니까 야 우리도 카드가 있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내밀고 있는 거. 오랜만에 든 꽃놀이패예요. 오죽하면 인사청문회 이틀 하자고 요청합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그럼 앞으로 열흘 동안 이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가 이걸 버티면서 가는 맷집이 있느냐? 요게 이제 일단 1차적인 분수령 같고 청와대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일주일 더 끌고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그래도 보수인사 처음으로 영입한 건데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개인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때 잘라내도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누릴 수 있는 정치적 효능은 다 누렸죠. 손해보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하는 대로 개인이 소명해야 된다, 본인이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일정 정도 정치적으로는 그럼 살아남아 보세요. 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김병기 의원 건과는 달리 대통령실이 부담이 되는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로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려되는 건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김병기 건과 이 건의 어떤 상승 효과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보이잖아요. 보좌관 갑질, 그다음에 자식 가족들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운영들 김병기 의원께 더 심각하죠. 이건 불법적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겹쳐져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정권 초기에 별 큰 위기 없이 정적 위기 없이 왔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이재명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연루되어 있어. 이 인식이 강렬하게 남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정책 부담이지 사실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한 자리만 놓고 보면 며칠은 더 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혜훈 개인적으로는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습성과. 아, 그렇죠. 네. 아.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아니, 정말 이 5번을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이 그리고 고생을 지금 했는데. 눈물의 원내위원장 시기를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제명당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그 정치 선택지예요. 그만둬야 돼요. 네, 여기 맞습니다. 그만두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은 버틴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당은 이게 도와줍니까? 네? 당은 도와줍니까? 그리고 당도 지금 저는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 저는 보니까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해운. 근데 이제 이 당이라 하면 두 당이 다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국힘은 어찌되었건 지금 얄밉긴 하지만 자신들의 전행과 비슷하다. 같은 그룹 아니었습니까? 그 그렇죠. 행동했던 것들이 모두 자기네들이랑 똑같아요. 더 심한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렇죠. 이혜훈에 더 대한 그 잣대가 자기에게 딱 들이댔을 때 똑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혜훈 그렇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가고 어떤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그럼 저도 좀 얘기를 네, 해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근데 나가는 거 거기는 뭐 거기도 뭐 임신부 뭐 보좌관들이 뭐 어떻게 줄줄줄 말할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단지 한 3년 만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긴 시간 20년. 동안에 있었던 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뭐 박스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럼 그 시간 동안 국힘에 왜 이혜훈을 계속 공천했는가?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그거는 그 스스로 하자가 아니었던 아니 거죠. 그 스스로 시기, 그때는 하자가 아닌데 지금 국민의힘은. 갑자기 등장한 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당이 뭐 매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결국 이 결정은 국민들이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내용들을 보고 정말 이 여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가 계속 지속된다면 청와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아 그러니까 네. 저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 강원식 실장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 인물도 안 되냐?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통합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마 이 말을 듣고는 아팠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이미 청와대가 감지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주진우 의원 포함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데 아까 김한 기자도 얘기했지만 쉽게 사그러들 수도 있다 의외로. 그러니까 이 예봉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 오히려 사실 예. 김병기 의원 부분이 이게 네.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고 네. 이혜훈 후보자는 계속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동어 반복이 되면 네. 만약 국민의힘이 전략을 세운다면 앞으로 청문회 때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를 놓고 언제 어떻게 할지 배치를 하고 그래서 청문회 땐 뭘 터뜨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자료가 있는지 또 그만큼의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적인 로드맵을 갖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게 가장 그 물음표. 아마 우리가 여기서 뭐 굳이 노티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또 안 하더라도 다 알겠지만 예. 예.